네, 미국 금리 인상에 또 가려져 있던 그리스 총선이 마무리가 됐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치자면은 어제 20일 일요일에 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 시각 현재 그리스 총선 개표 초반인데 시리자가 35%로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계속해서 퍼센티지는 변할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총선이 그런데 올해만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왜 중요한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선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총선을 두 번이나 치르는지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아쉽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네. 올해 그 총선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고 선거를 치는 건 두 번이고 또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는 것은 세 번이죠. 네, 국민 투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과 한 9개월 사이에 그리스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거를 세 번 치렀는데요. 아마 그리스 국민들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1차 그 총선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1월 말에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정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긴축 이행에 반대한다는 그리스 국민들의 그 공약, 파고들었던 공약 때문에 성공했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는 이제 일당에 한 50석을 몰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37%, 38%, 아까 35%라 했죠? 네. 37, 38% 정도만 되면 과반수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35% 정도 얻어서 과반수 이렇게 확보에 실패했었죠. 그래서 독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다른 당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자기 맘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 대상으로 한다면 2차 투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 이것이 이제 3차 구직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그 합의를 묻는 이런데요. 이것이 그 통과함에 따라서 치프라스 총리가 사실 그 국민의 그 지도가 좀 한 60%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 계획에서 치프라스 단독 정부, 소위 시리자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하는 이러한 그 재신임 그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선거 결과에서 뜻했던 그런 단독 정부 구성은 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세 번 치르다 보니까 사실 선거가 권력의 신여가 됐다. 대표적인 정치적 파워플레이즘이다.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 정부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은 재신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재신임을 묻고 재신임을 묻는 데에는 단독 정부 구성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단독 정부 구성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모두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자분한테 알려드린 35% 정도가 얻는다면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또 정부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이 거의 그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그 35% 이상은 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출구조사 결과라든가 정부의 그 발표를 본다면 시리자의 단독 정부 구성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소위 그 파트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파트너 설정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좀 다소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긴축이행 반대하는 이런 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시리자가 집권당이 선택할 수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리자가 1월 달에 그 총선의 그 긴축의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 성향으로 우회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상당 부분 연립정부 구성에 파트너를 그렇게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후에 상당 부분 그 시리자 집권당뿐만 아니라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그 선거 관련된 전략가들의 그 평가가 이미 나오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난민과 관련해서 황금 새벽당.
이게 그리스가 선진국인지 신흥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면 2만 달러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으로 이미 분류됐어요. IMF에 분리된데도 불구하고 이 명칭 보면 황금새벽당. 황금새벽당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세련돼 보이니까 일단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과격할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나치주의를 네. 표방하는데요. 이건 극단적인 그 신나치주의는 국가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족 사회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 그 그리스 국민만 아주 그렇게 성골로 생각하고 다른 분야는 전부 이렇게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신나치주의에 표방하는 황금새벽당의 그 이렇게 3당 진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대체로 보면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 예상과 맞물려서 사실상 그 3당 부각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오전 5시 13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리자가 득표율 35.42%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신민주당 28.31%, 방금 말씀해 주신 황금새벽당 같은 경우에는 7.05%를 달리고 있어서 시리자 뭐 총선 1위는 지금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 정부 구성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은 앞으로 연정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총선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에서 보면 치프라스가 자기의 운명을 걸고 이렇게 했던 만큼 그리스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부활의 계기가 될 거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그 치프라스가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치프라스가 이끄는 그 시리자의 단독 정부 구성이 이렇게 돼야 부활의 그 기회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그 나온 35.4%인가요? 이 결과를 본다면 사실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총선 이전과 2차 총선 이후에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그 부활의 계기를 그 놓친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당장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차 구제금융안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네. 1차 총선과 달리 긴축이행 반대라든가 이런 게 선거 쟁점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치프라스 정부에 의해서 지금 그리스가 정례화된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례화된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년 예산안 처리거든요. 네. 그 내년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독 정부 구성이 어렵다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1월에 그 단독 정부 구성이 실패해서 연립 정부에 이렇게 됐을 때 독립당이라든가 이런 게 치프라스가 내놓았던 여러 가지 이런 그 독립당과의 어떤 그 합약 이런 문제가 백일자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하는 야당의 세력들이 좀 상당히 커진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들이든가 이런 측면에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 문제 아주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겠죠.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연금 사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개혁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동개혁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이 처리를 놓고 또다시 그 그리스 이렇게 거리에서 공무원이 중심이 된 시위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쪽의 예상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나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리스 문제가 이 미국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증계 그 증신 문제라든가 이런 G2 문제에 한동안 가리다 보니까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 3차 구제금융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수면으로 잠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가려졌을 뿐이지 네. 문제는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그 전문가들이 다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런 빈도수라든가 또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그 세계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져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그리스 금융 쪽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네, 단독 정부 구성이 어렵다면 사실 예.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이 탄탄해야 세계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의 그리스 변수가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과 그리스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차 구제금융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금융시장은
빈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그 채권과 세계 그 자본 조달 시장과 IPO 시장과 이런 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그리스의 금융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부분요. 이 부분은 사실 그리스 국민들의 인출 요구를 법적 제한을 가한 상태에서 사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ATM 시스템에서 본인의 돈을 이렇게 본인의 돈을 본인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예.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일부 그 부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을 계속해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오랜만에 재개했었죠. 그래서 재개해서 한번 그리스 문제를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네. 그리스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급감한 속에 그리스의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얼만큼 IPO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그리스의 생명력을 증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항상 현존하는 상장돼 있는 기업보다 얼만큼 새롭게 상장에 들어오느냐가 증시의 생명력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증시의 IPO 시장이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자금 조달. 이건 시청자 여러분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이 안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꾸 국제 간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국가신용등급을 전제로 한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해외에서 자금 조달 기능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금융시장은 이렇게 버티기는 합니다는 네. 빈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악재가 터져 나오면 예전의 그 모습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주 위태로운 그러니까 동맥 경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고 아주 있는 적당한 표현이죠. 나라가 네네. 그리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 보니까 경제도 당연히 제대로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 숫자로 확인해 보자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람도 이제 동맥 경화가 되면 몸체 곳곳에 이렇게 피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데 네. 따라서 노랗게 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금융시장이 제 역할을 동맥경화 현상의 비rim에 따라서 인체에 해당되는 식물경제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1월 달에 치프라스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당시에 그리스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와 달리 치프라스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독립당과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EU가 내놓는 그리스 경제의 전망치 그리고 IMF라든가 이런 데서 내놓은 경제 전망치 보면 가장 감소폭이 적은 것,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네. 낙관적 시나리오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4% 정도로 이게 가장 보고 있다. 낙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네요. 마이너스 4% 정도니까 사실상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 경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채무 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국가 재정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리스는 재정 주체에서 투자성 경비가 아니라 일반 경제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경제성 경비는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 경비라든가 해서 경기 부양가의 효과는 상당히 적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일반 경제성 경비를 축소시키는 페이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정책인데요. 그리스 경제는 역행해서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제성 경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은 상태거든요. 네. 이 지출은 공무원의 저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출하면 그리스 경제가 한물이 않다 하더라도 소위 다운로드 리조트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경기 침체가 되는 상태에서 재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의 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리스 경제라든가 국민들의 경제 고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국가 채무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GDP 대비해서 한 170%인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2년 내에 220%를 웃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 이것이 치프라스 정부의 굉장히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 경제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길래 이렇게 심각한 경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5대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보통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할 때 5대 함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가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 효과가 없다 해서 정책 함정이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세계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 완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뭐 양적 완화 정책, 일본도 아베노미스, 유럽도 유로판 약정 완화 정책, 중국도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가 돈 풀고 금리 떨어지는 게 전부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풀 돈도 없지만 사실 발권력을 동원해서 푼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족의 경제 수렴 조건 때문에 그리스가 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 발권력 문제는 유로로 유럽 중앙은행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권력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는 극단적으로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그 발권력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기 부양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목이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죠. 치프라스 개혁이 있지만 안 되죠. 구조정 함정. 경제 주체 앞날에 대해서 아마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그 앞날에 대해서 캄캄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불확실한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이든 국가, 특히 국가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무만 쌓여가는 비태 함정인데요. 자, 5대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프라스가 2차 총선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그 신정부를 구성해서 어떠한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좀비 국면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선거 이후에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일부 그 발빠른 인베스트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지금 자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본 대탈출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게 국적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외국 자본, 외국 기업도 그렇고 자국 내 기업과 자국 내 자본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이 빠지고 국내 자본과 국내 기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스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도넛을 먹으면 가운데 뻥 뚫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도넛 현상 해서 자본의 공동화, 그 다음에 산업의 공동화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그렇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에 보면 사람만 먹는 사람만 남지 뭘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도넛 현상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에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즐기는 사람들만 있다. 이 위기 국면에 즐기는 사람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레이트 엑스던스 현상이다. 소위 EX 현상이다 해서 경제가 좀 아래 올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와 함께 난민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두고 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이 이번에 3당으로 부각된 황금 새벽당 이런 것이 신나치주를 민족주의, 신민족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의 이 신나치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방하는 황금 새벽당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남미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혼탁한 환경이 될 때에는 그리스 경제를 버티고 있는 또 그리스의 소비를 버티고 있는 그리스의 그 대기업이라든가 그리스의 그 부자일수록 더 난민은 그리스에 들어오고 그리스 경제를 지탱해야 될 최후의 보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은 나가는 상태에서 제2차 산업이라든가 자본의 도넛 현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에서 자본을 비롯해서 뭐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탈출 러시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그리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리스 이제 재정 위기 내지는 그 복합 위기가 네. 이제는 이제는 이제 재정 위기다 볼 수 없이 그리스 금융까지 지금 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리스 복합 위기의 상징적 용어들이 뭡니까? 소위 디폴트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그리고 그 렉시트 문제, 네.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의 상징인데요. 이런 문제는 그 치프라스의 신정부가 태어나더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리스의 3차 걸친 국민투표, 1차, 2차 총선, 그리고 3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민투표 이 같은 세 차례 걸쳐서 국민들의 어떤 그 그리스 국민들의 심정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럼 뭐냐? 그리스가 좀 유로존에서 좀 탈피해서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좀 구성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한 채 교집합시키는 것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지유로 방식이다 해서
그리스를 유럽에 남기되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합의, 국민들의 그 원하는 식으로 독자적인 생존의 길로 모색하는 방안으로 치프라스 정부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세에서 보면 치프라스가 좀 가감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올해 1월 달에 좌파, 극우좌파적인, 극단좌파적인 속해에서 지금 보수로 들어간 상태에서 볼 때는 그 길마저도, 국민의 길, 원하는 길마저도 아마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 상당한 앞길에 대해서 점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시대가 한국 증시에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리스 문제도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 총선 개표가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7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이 치프라스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치프라스 지금 수락 연설까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패배가 확실시되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뉴스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총선과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